행정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상바더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민법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출문제 쓱싹 민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깊고 극한 쓱싹 민법, 쓱 보고 싹 푼다 해서 쓱싹 민법이고요.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오늘 쓱편 요약과 분석 중에서 1조 1항의 기출은 6문제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푸실 것은 25문제를 몇 분에 푼다고요? 네, 12분 30초에 푸는 겁니다. 25문제 1분에 하나도 아닙니다. 30초에 한 문제를 떡떡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합니다. 저도 12분 30초에 딱 풀어냈었습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25문제를 1분씩 해가지고 25분 이렇게 풀진 않습니다. 무조건 20분 안쪽으로 떨어뜨리고 행정법과 행정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쓱싹민법이란 무엇이냐? 커튼을 열어 제겠습니다. 자, 쓱편 오늘은 1조 지난번 OT에 이어서 할 텐데요. 항상 앞으로 파트를 쓱편은 요약을 해드리고요. 쓱 요약한다 그래서 쓱 본다 그래서 쓱편이라고 했고요. 싹편은 기출을 싹 보고 다 풀어내서 싹 던져버리는 기출을 싹 정리한다 그래서 쓱싹 민법입니다. 자, 그래서 쓱싹 민법은 여러분은 이걸 저하고 다 따라오시게 되면 마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장담합니다. 극하고 깊고 극한 민법의 세계를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명가락은 필수이시고 고득점도 덤으로 얻어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면 총 행정사 작년 9회 동안까지 출제는 이 총 200문제에서 200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민법 총칙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6문제가 민법 제1조 법원에 대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한 3% 정도 나왔었죠. 자, 그럼 어떻게 나왔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2회에서 6번에 나왔었고요. 3회에 2번 문제로 나왔고 5회에 1번 문제로 나왔고 6회에 2번 문제, 7회에 1번 문제, 8회에 1번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보면 1회 안 나왔었고요. 4회 안 나왔었죠. 그 다음에 5, 6, 7, 8회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9회가 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0회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잘 들으시면 되게 깊고 극하게 하고 나서 요걸 가지고 내일 정도에 올려드린 기출문제 싹 보시면 이게 다 풀리는구나 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분석은 저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9회 동안 총 6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조는 법원인데요. 법원, 그 건물의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천, 법의 근원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근데 그냥 판단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는 아예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지금 민법이니까 민사에 관하여, 어디에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랬는데 항상 공부를 하실 땐 명사 위주로 가십니다. 법률 없으면 뭐요? 관습법. 그쵸?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개를 나누고 없으면이라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문법입니다.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 민법의 근원으로 따지는 것은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성문법을 법의 원천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조금 암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사회 시간이나 법과 정치 시간에 배우신 게 있을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라 그랬죠.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에서 아무나 잡아놓으면 안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죄와 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형식적 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법률 체계를 한번 보시자 그러면 여러분 많이 보셨던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아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헌법, 법률, 명령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왜 그런데 헌법이 제일 세냐? 국민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법률은 어떻게 만듭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 국회에서 만듭니다. 명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각 부처가 만드는 규칙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행정규칙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고요. 지방의회는 국민보다 작으니까 정당성이라는 게 더 적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헌법에 대해서 법률로 가는 거죠. 자, 헌법이 가장 최상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이 법률이죠. 그런데 민사라는 것은 형법과 다르게 막 국가기관과 하는 게 아니라 사인끼리 하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성문법을 다 이 법률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아놓는 그 죄형 법정주의 형법 같은 건 어떻게 되죠? 국회가 제정한, 적어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형식적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화되는 것이 뭐냐면 요 법률 수준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죠? 예, 헌법 6조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그렇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어떻게 됩니까? 조약.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아무 국제법규나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요 두 개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면 국내법과 같은, 국내 뭐와?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 국내 법률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는 어떤 모양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간 또는 국가와 단체 간에 체결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효력을 같이 가지니까 이 법률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조에 민사에 관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모든 성문법. 그러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 갖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 다음에 조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반대말로 형식적 법률만 말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형식적 법률에만 민사에 관해서 법원으로 쓸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어 던져 버리고요. 쓱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습법에 의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관습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관습법은 요 앞에 없으면 그랬습니다. 뭐예요? 앞에 모든 성문법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아무리 관습법이라도 전체 법질서 아까 있었던 그 삼각형 체계에 어긋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법질서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법령에 이 아까 법률과 명령 이런데 저촉이 안 돼야 됩니다. 저촉이라는 건 부딪혀서 관습법 혼자서 먼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시하냐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즉 성문법에 대해서 민법의 법원으로 갔다가 민사에 관한 법원으로 갔다가 쓰려면 보충적이다. 그다음에 열후적이다. 즉 성문법의 뒤에 있다. 열이 뒤에 있다. 그래서 열후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자,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해보면 법질서에 맞으면 관습법 효력이 있는데 법질서에 맞지 않으면 관습법 효력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자, 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라 그랬는데요. 관습법은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띄어서 관습과 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습 앤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관습에 대한 문제는 이 관습만 only 관습만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 그럽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냥 관행입니다. 관행.
여러분도 여러 가지 관행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법률 민법에서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냥 사실인 관습이라고 나오면 법이라는 말을 떼어냈구나. 뭐를요? 법이라는 말을 떼어내고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그냥 사회생활 규범 정도만 되는 거지 법인식까지 가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뭘로요? 법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사적 자치에 의하면 생각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누가요? 당사자가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우리 동네에는 이런 관행이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법이 아니잖아. 그러면 니들이 주장해봐. 그래서 관행으로 아직 법까지 안 갔다 그러면 관습법까지 안 갔다 그러면 자, 법 아니니까 니들이 주장해봐. 명확치 않으니까 들어는 줄게. 그래서 이런 말을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당사자끼리 주장을 하면 그 동네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너희들끼리 계약이나 사적 자치를 의사를 보충해 주는 걸로 해줄게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관습을 당사자가 주장하면 민사에 관해서 의사표시로서로 인정, 고려해 주는 정도가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인식 이라는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관행이 있는데 이게 그 동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는 규범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이건 법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법원이 확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관습법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습법까지 관행이 아니라 법까지 왔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뭘로요? 민사에 관해서 판단을 할 때 판단 기준, 즉 뭐라 그랬죠? 법원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법대로 해 그러는 거는 관행대로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관행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법 정도가 돼야지 사적 자치로서의 법의 근거로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판례라는 것은 법원으로 인정되느냐? 이게 또 헷갈리죠. 법원이 인정을 하면 관습법이 된다며. 근데 판례라는 게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뭔 소리냐 하면 뭔 법원이 하면 관습법이라며 그랬는데 자, 요걸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관습이라는 게 여기 있었던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판례라면 그것은 관습법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다투는 정도를 원고 승소, 소유권 가져가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관습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니까 사안은 개별적 판단을 해준 판례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판례가 다 관습법으로서 법원으로 인정된다라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예, 틀린 문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깊고 그윽한 세계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한다 그랬고 없으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관습법이 없으면 뭐가 나오느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6문제 200문제 중에 6문제가 거의 설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날려버리고요. 이제 관습법도 날려버렸습니다. 쓱 날려버리시고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엔 뭐만 남습니까? 자, 관습법에 의하고 해서 관습법이라는 조리가 있는데요. 조리는 되게 간단하게 끝날 거지만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관습법이 뭔데?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죠. 자, 명인 반복 같은 게 나오고요. 자, 나무 열매에 이름을 써서 자, 명시해서 인식하는 방법이 명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관습법으로 인정되죠. 자세한 설명은 학원 강의에서
관습법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이유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문법상 있지만 성문법 이외에도 자꾸 나타나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명인방법도 원래는 소유권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은 등기. 그쵸? 동사는 인도해야 되는데 나무 열매다가 이름을 영국거 이렇게 시키면 웃기지만은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관행이 하도 자주 되고 구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법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인도도 되지 않고 인도는 뭡니까? 사과를 나무 열매를 건네줘야지 인도가 되죠. 아니면 또 부동산 같은 건 등기를 해줘요. 근데 이름 앞에다가 그 나무에다가 명시해서 인식을 영국 거 쓰면 관행이 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습법으로 인정해 주죠. 요 관습법상 인정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성문법을 무시를 하고 명인방법도 인정해주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해주니까 자꾸 오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내가 소유권이 나는 돈은 다 냈으니까 내 거야 그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소유권으로 등기를 이전받고 해라. 그래서 소유권 유사물권 같은 거 인정 안 할 테니까 그냥 돈 다 냈다 그래도 등기를 이전받으면 네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 관습법상의 관습법상의 소유권, 관습법상의 소유권 같은 게 관습법으로 인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온천권도 그 아래에 있는 토지에서 토지 권리로 주장하면 충분한데 또 뭔 물건으로 온천권을 유지를 하냐 그래서 인정 안 한다. 자, 이런 논리를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기본서에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관습법으로 나오는 문제를 날려버리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이 조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리는 어떻게 씁니까? 조리의 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성할 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이치나 합리나 이성입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도 없고 관습법에도 없어요. 그러면 재판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법원에도 있죠. 그래서 조리에는데 사물에 그럴 법함. 사적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줘라. 헌법 103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리는 법도 아니고 관습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판례로 돼서 나오겠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면 이 조리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종중에 관한 판례입니다. 종중에 관한 판례인데 요거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종중에 관한 판례가 나왔을 때는 종중에 대한 성년 남자 여자 이런 구분이 관습법까지도 없었습니다. 판례가 그걸 관습법으로 인정한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요 판례에서는 조리로서 판단하건대 이렇게 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은 종중 판례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판례 중에서 어떤 판례였냐면 성년 여자들은 종원이 여자들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그거 이치랑 합리랑 이성을 봤을 때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남녀 모두 모여서 해라. 그래서 여자들도 성년이 되면 종원, 그러니까 종중 구성원이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뭘로 판단했다? 성문법이 있어요, 없어요? 민사의 법률의 규정이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관습법을 검토하니까 관습법도 관습은 있는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확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성년 남녀에 의한다 그러는 건 조리에 의해서 판단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헷갈리긴 하지만 혹시 조금 어렵게 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한 지문에 성년에 대한 성년 남녀 여자도 종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관습법에 의하여 판단하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틀린 지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민사에 관하여 외울 거 민사에 관해서 판단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법률, 성문법이요. 그 책에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관습입니까? 관습은 그냥 당사자끼리만 인정하고 관습
법입니다. 법, 관습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조리고요. 그 조리에 대해서는 종원, 그 종중 구성원이 되는 것을 성년 여자도 된다라고 한 그 판례는 조리에 의해서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법 1조고 9회 동안 총 6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자, 다음 쓱편의 이제 첫 번째 것은 요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싹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나왔던 맵태 문제요. 이 전체 중한 6문제 총 9회 동안 출제됐던 10년치 출제됐었던 거 9년치군요. 9년치 출제된 것을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엔 모든 문제를 쓱 보고 싹 풀게 되는 마법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명가락은 필수, 고득점은 덤, 여러분은 합격, 쓱 보고 싹 푼다. 자, 다른 거 구독, 좋아요 다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이게 아니죠. 이거 좋아요나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 싹편에서 싹 기출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